자, 우리 미래의 노무사님들 반갑습니다.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드디어 노무사 시험의 필독서죠. 이 에렌버그 노동경제학을 정복하는 첫걸음을 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실증 경제학인데요. 이게 그냥 뭐 일장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의 바탕이 되는 뭐랄까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 같은 그런 기본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볼까요? 경제학 짱박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상의 기본 법칙인 희소성, 또 인간은 과연 합리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인 경제 모형은 뭔지, 이걸 다 배우고 나면 그래서 실증 경제학이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엔 요약이랑 생각해볼 문제까지 알차가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가보죠. 자, 첫 번째 주제,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자의 생각법입니다. 아니, 그냥 내용만 배우면 되지 왜 생각법까지 알아야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시장에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왜 누구는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지, 실업 문제는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그때그때 기분 따라 분석할 순 없겠죠. 뭔가 일관된 분석의 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실증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죠.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실증 경제학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책 보니까 뭐 규범 경제학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둘이 다른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바로 찔렀네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딱 보여주거든요. 실증 경제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What is, 즉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바로 이런 겁니다. 반면에 규범 경제학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what should be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처럼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철저하게 이 실증적 관점, what is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의 틀, 그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사실 모든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제학 짱박사, 희소성이 뭘까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끝도 없이 많은데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게 경제학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시간이 무한한가요? 돈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린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공부를 할까? 알바를 할까? 이 돈으로 밥을 사 먹을까? 책을 살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바로 이 희소성이라는 대원칙에서 나온 거랍니다. 자,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르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서 바로 경제학의 두 번째 핵심적인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복잡한 뜻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만족,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효용이라고 하죠. 이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만족을 위한 거니까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랑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기본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각자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박사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현실에서 보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칼같이 계산해서 행동하진 않잖아요. 홧김에 뭘 사기도 하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냥 하기도 하고 꼭 합리적인 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현실의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컴퓨터처럼 계산해서 행동하진 않죠. 바로 그래서 이 합리성은 현실에 100% 똑같이 복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경향성만 딱 뽑아내서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 지도가 현실의 모든 건물을 다 그리진 않잖아요. 길을 찾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담는 것처럼요.
세상을 단순화해서 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정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 왜 필요한지 바로 다음 주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가지 큰 기동, 뭐였죠? 희소성과 합리성. 이 두 가지 가정을 재료로 해서 우리는 드디어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 모형이라는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 이게 무슨 말인지 교재에 나온 비유를 보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물리학자가 공을 던졌을 때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한다고 해봐요. 그때 뭐 그날의 바람 세기, 공기의 저항, 습도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계산할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힘, 바로 중력 하나에 집중해서 대략 이쯤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경제 모형도 완전히 똑같아요. 사람들의 사소한 감정 변화 하나하나를 다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행동하더라 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을 잡아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는 도구인 거죠. 경제학 짱 박사 위대한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세상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증 경제학이 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노동시장이라는 복잡한 게임판에서 플레이어들, 즉 근로자와 기업이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찾아내는 것. 우리가 지금 그 규칙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그럼 그 모형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야 감이 딱 오죠. 자, 여기 임금과 이직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단계 가정을 세웁니다. 첫 번째 가정,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원한다. 이건 합리성 가정이겠죠? 두 번째 가정, 기업은 사람 뽑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직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이것도 기업의 합리성이고요. 2단계, 이 가정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럼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요? 임금을 올려주면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죠. 마지막 3단계, 이 예측이 진짜 현실에서도 맞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형을 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희소성, 합리성, 그리고 모형, 이 세 가지 개념을 쫙 연결해 보면 드디어 실증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내용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이건 꼭 외워두세요. 실증 경제학이란 뭐냐? 사람들은 편익, 이득에는 긍정적으로, 비용, 손해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행동에 관한 이론이다. 이걸 더 간단하게 줄이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겁니다. 월급 올려주면 신나서 일하고 벌금을 매기면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노동경제학의 모든 분석은 바로 이 대전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노동경제학의 뼈대가 되는 개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요약 한번 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학 짱 박사, 오늘 배운 실증 경제학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기둥은 희소성.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 바로 그거죠. 자, 두 번째는 합리성.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 완벽해요. 자, 그럼 마지막 이 두 가지를 재료로 만드는 도구는 다 같이? 모형. 현실을 단순화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틀.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희소성, 합리성, 모형, 이것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면 오늘 공부는 대성공입니다. 경제학 짱 박사, 아주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써먹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노무사가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때 오늘 배운 실증적 분석의 틀을 가지고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근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 고용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을 희소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